안녕하세요. 파주댁입니다. 오늘 함께라서 더 좋다 10번째 시간엔 투병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병기, 앵무새 권이수님의 글입니다. 제 나이 45세 때 잘 알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이름도 생소한 파킨슨씨병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었습니다. 확진받기 7, 8년 전쯤 버스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학창시절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안동건씨 딸만 세 자매인 집에서 선도 보지 않고 데려간다는 셋째 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둘째 딸이 얼굴 이쁘고 성격 화통하고 우성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요. 저는 발가락부터 머리카락까지 부모님의 열성인자 집합체입니다. 이렇게 태어나기도 참 힘든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키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 더 솜씨 좋은 것도 있네요. 중학교 때부터 가정시간에 바느질 기초부터 서양 자수, 동양 자수 등 숙제는 선생님 모본 답안지처럼 전시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한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고 한복 중에서도 여자 저고리와 두루마기를 만들었답니다. 일한 것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제 머리는 운전석 뒤에 내팽개쳐졌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물만 먹어도 다 토하는 것이 한 달 넘게 이어졌고 허리와 어깨도 다쳐서 1년 넘게 한의원과 정형외과를 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모 대학병원에서 MRI를 3번이나 촬영하였으나 타박상 이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살 것 같다가도 집에 가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화장실도 기어다니는 산다고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음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한 3, 4년을 죽음 같은 삶을 살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고 3년쯤 되어서 파킨슨병 확진을 받았습니다. 확진받기 3, 4년 전부터 왼쪽 다리 끌림으로 신발을 끌고 걸었습니다. 아파트 친구들과 운동을 가면 저도 모르지만 다리가 들리지 않아 신발을 찍찍 끌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 목 통증이 심해서 셔츠를 혼자 입지 못해 친구들이 입혀주었습니다. 어깨 통증으로 인하여 매일 정형외과와 한의원을 다녔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면 선생님, 제 팔을 빼서 버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얼마나 아프면 저런 말을 할까 하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헬스장 회원들도 물었습니다. 왜 왼쪽 팔을 흔들지 않아요? 왼쪽 어깨와 허리가 아파서 그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확진받기 2달 전 구정에 전을 부치려고 후라이팬을 잡았는데 왼쪽 손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겁니다. 명절이 지나고 2차 병원을 갔습니다. 어깨가 많이 아파서 어깨를 잘 보신다는 소장님 외래를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어깨가 많이 아프고 왼손이 많이 떨립니다.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아프고 떨리나요?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거나 올렸을 때 통증도 오고 많이 떨리는데요. 의사는 이 동작 저 동작을 시키면서 관찰하시더니 어깨는 MRI를 예약하시고 손떨림은 신경과 예약을 해줄 테니 외래를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경과라고 하면 신경정신과만 알고 있던 터라 제가 왜 신경과를 가야 하나요? 라고 반문하자 보름 후에 가보면 알 거라고 하셨습니다. 보름 후 신경과 진료를 갔더니 처음 보자마자 2m 길이의 복도를 왕복 3번을 걸으라고 하고 무릎과 팔꿈치를 톡톡 두드리고 돌려보더니 파킨슨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네? 이 나이에 제가 파킨슨이라고요? 요즘 10대, 20대에도 오는 게 파킨슨입니다. 무하마드 알리를 방송에서 본 적은 있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다고? 말도 안 돼요. 인정할 수 없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럼 처방한 약을 2, 3일만 먹어보세요. 몸이 좋아지는 걸 느낄 겁니다. 아니 내가 이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왜 이 약을 먹어야 하죠? 하면서 서울대병원 가서 확진받기를 원한다며 진료 의뢰서를 요구했고 3개월 후 저는 전범석 교수님을 진료실에서 만나게 됩니다. 파킨슨 병이라니. 확진을 받으면서 나는 아닐 거야. 내가 이런 병에 걸린다는 게 말이 돼? 하지만 왼팔의 떨림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울대병원 예약일이 다가왔습니다. 대전에서 열차를 타고 가면서 물어볼 말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갔습니다. 복도에 대기 중인 환자를 보니 이 환자들이 다 나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에 숨쉬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제 순서가 되어 진료실을 들어가니 전범석 교수님의 냉철한 듯한 얼굴을 본 순간 제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전임이가 다가오더니 팔꿈치와 무릎을 두드리고 돌리고 전범석 교수님은 걸어보라 하시더니 파킨슨병 맞다고 하시는데 꼭 판사가 형을 확정짓는 느낌이랄까. 끊임없이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했던 내 마음에 냉수를 끼얹으며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진료실 밖으로 얼떨결에 나오고 보니 물어보려고 했던 말은 묻기는커녕 내가 병원에 온 이유조차 잊었습니다. 한 달 후에 MRI 예약을 하고 또 한 달 후에 외래 진료 날짜를 잡고 대전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가는 내내 눈물은 그칠 줄 모르고 흘렀습니다. 그렇게 처방받은 첫 약은 마옵이었는데 3일 먹고 나니 그동안 찍찍 끌던 발이 번쩍 들리고 어깨와 목의 통증으로 셔츠를 입지 못했는데 근육들이 풀리면서 통증도 없고 옷을 편히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의 3년을 파킨슨병을 인정하지 못해서 잠을 쪽잠으로 하루에 2-3시간 정도밖에 못 잤습니다. 또 변비와 소화가 되지 않아서 같은 약을 6개월 이상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년 차에 미라펙스 임상실험을 3년간 참여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컨디션도 최고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상실험이 끝나고 우리나라에 약이 들어오지 않았던 10개월 동안 어느 약도 맞지 않아서 힘들었고 그때 스타레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스타레보도 전범석 교수님이 임상했던 약 3통을 주시면서 이 약을 먹고 효과 있으면 다음에 처방받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스타레보가 마약인 줄 알았답니다. 먹는 순간에 무거워서 천근 만근이었던 다리가 깃털처럼 가벼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초파 시절 외래 진료실 앞에서 어느 보호자가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 다른 병도 그렇겠지만 특히 파킨슨병은 스트레스 받으면 쥐약이라고. 자기 시동생이 지금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잘 걷고 건강했었는데 심한 마음고생으로 스트레스 받은 후에 진행이 빨리 되면서 휠체어를 타게 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년 후에 제가 휠체어를 타게 되고 수술하게 되면서 예전에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면서 착잡했습니다. 제가 7년 차일 때 엄마가 욕실에서 넘어지셔서 20개월 정도 투병하시다 소천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대전에서 서울대병원까지 129 사설 구급차를 왕복으로 20번은 타본 듯 합니다. 친정아버지 소원이 간병인 손에 엄마를 맡기지 않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세 자매가 엄마를 간병하기 바라셨습니다. 엄마가 잠시 좋아지시면서 콧줄도 떼고 석션도 하지 않으시고 요양병원 입원 기간도 6개월이 되어서 퇴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아버지는 저희 세 자매를 부르시고 엄마 거치 문제를 상의하셨습니다. 딸만 셋인 저는 크면서 부모님은 항상 제가 모실 거라 생각하였기에 엄마는 제가 집으로 모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동을 못하시고 용변을 기저귀로 받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언니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서 낮에는 언니가 케어를 하지만 퇴근 후에는 저녁 5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기저귀 갈기와 식사, 샤워 등 제게는 심해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계시니 아버지는 물론이고 집안 친인척 방문에 끼니마다 식사 준비 등 하루하루가 점점 힘들었습니다. 아파트 친구들은 친부모님이 맞느냐고 했습니다. 한 달이 가고 2달이 되니 저는 너무 지쳐서 엄마를 일주일 중 하루만이라도 아버지 집에서 계시다가 오시라고 울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토요일 오전에 가셔서 월요일 오전에 오셨습니다. (6개월) 후 갑자기 응급 상황. 대전 을지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다시 중환자실로.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엄마를 보러 가도 가장 위험한 순간에는 제가 있다 보니 담당 의사와 싸우면서 2차 병원 응급실에서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실에서 3개월 넘게 계시다 소천을 하셨습니다. 엄마 장례식 후 저는 화장실도 가지 않고 꼬박 3일 밤낮을 잠만 잤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약도 전혀 듣지 않고 엄마 가신 후 6개월 만에 저는 엄마가 타셨던 휠체어를 타게 됐고 11개월 후 DBS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는 파킨슨병의 최악의 쥐약입니다. 수술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2박 3일 입원을 했습니다. 주치의 말로는 수술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50% 이상은 좋아지지 않는다고, 그래도 수술을 하겠냐고 3번이나 물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술하기 전 언니가 휠체어를 밀어주었고 일어서질 못해 기어서 화장실을 다녀야 했고 샤워나 세수하는 것도 언니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었습니다. 물 한 컵 들 힘도 없어서 언니가 물컵에 빨대를 꽂아줘야 약을 먹었고 혼자는 옷을 입고 벗을 힘도 없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약효가 20분에서 30분 정도. 볼일 보러 나갔다가 지하철 역사에서 쓰러져 영무관실에서 누워있다 오기도 하고 백화점에서 쓰러지려고 해서 직원이 119 부르겠다고 소동이 나고 결국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가 달려오고 주민센터 볼일 보러 갔다가 119 실려서 집으로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혼자 밖을 나가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저는 DBS 수술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수술하는 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MRI 찍을 관을 쓸 때 드라이버로 쪼이는데
아프기는커녕 배고픔이 더 컸습니다. 지켜보는 식구들은 피가 흐르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는데 저는 배고프다 하였고 수술장에 들어갈 때도 웬 여유가 있었는지 잘하고 올게 하면서 손을 흔들며 들어갔습니다. 병실을 떠나서 13시간 만에 돌아왔고 마취가 깨자 허기진 배를 새벽 1시에 팥죽 한 그릇을 개는 감추듯이 먹었습니다. 수술 다음 날 아침 퍼킨 하나를 먹고 오후 2시경 기계를 켰습니다. 기계를 켜자 2시간 정도 불수위가 심하게 왔습니다. 그러자 전범석 교수님은 약을 아예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수위가 멈추어지고 그동안 걷지 못했던 저는 걸을 수 있을지 걱정하며 오른쪽 다리 먼저 착지 시도를 하니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왼쪽 다리도 바닥에 닿는 순간 온전히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저는 그대로 복도로 나갔습니다. 이제 난 걸을 수 있다. 복도 운동 코스가 970에서 980m인지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한 7바퀴 돌았을까? 아버지가 야야 천천히 걸어라 하십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와 언니가 뒤에서 혹여 넘어질까 걱정이 돼서 따라 걸었다고 합니다. 10바퀴 돌고 10분 쉬기를 5번 반복. 저는 이제 걸을 수 있다는 것과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수술 3일째부터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 곳곳을 다녔고 밥 먹으라고 전화 오면 들어가서 밥 먹고 또 나와서 걷고 간호사가 혈압과 체온 체크하러 왔다가 환자가 없으니 제발 병실에 좀 있어달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수술을 계기로 자신감이 넘쳤으며 그래서인지 저는 점점 할 말은 하고야 마는 성격으로 변해갔습니다. 퇴원을 하고 다음날 TV를 사겠다고 용산 이마트 가서 하루 종일 쇼핑하고 돌아와서는 한 걸음도 못 걷고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월요일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배터리 충전한 것을 다 사용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약은 전혀 먹지 않고 배터리만 충전하여 지내고 보니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후에도 걷는 게 좋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좋아서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전화 볼리고 3, 4일 신나게 걷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수술 후 사기가 하늘을 찌르더니 물을 싫어하는 내가 수술 2개월 후 수영장 등록하러 갔다가 입술이 파랗게 질리는 상황이 되고 수영 강사는 저산소증이니 회복하고 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2개월) 보름 후 서울대병원 앞에 있는 낙산공원 운동을 오전, 오후 2차례 5시간에서 6시간 다녔습니다. 계단도 하루 500개 정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수술 240번째 환자인데 말이죠. 퇴원할 때는 10% 수술 성공률이라고 했고 운동을 꾸준히 한 3개월 후에는 1% 수술 성공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40일 후 내 몸 안에 파킨슨 약이 모두 빠져나가고 부작용이 생기자 최소한의 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2년까지는 미라펙스 속방정 0.25, 3, 4년까지는 미라펙스 속방정 0.5, 4년이 지나니 다리가 힘이 빠지는 게 느껴져서 마도파 하루 일정 추가 복용. 수술 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용은 거의 하지 않았고 지하철 역사도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 급할 때는 뛰기도 하였습니다. 물 한 컵도 들지 못했던 제가 김장 소쿠리도 번쩍 들곤 했습니다. 수술 3년차 중반에 시내버스에서 내리려다가 버스기사가 급브레이크 밟는 바람에 넘어져 갈비뼈가 골절되었고
그 후 4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골절과 입원을 반복하다 보니 지금은 허약한 몸이 되었습니다. 수술도 약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전임희 선생님. 하루 4시간 이상 운동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전범석 교수님.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그 말씀을 새기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DBS 수술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하여 근래에 저한테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확진 8년 차인 2012년 7월 2일에 DBS 수술을 했습니다. 한여름에 하다 보니 땀을 흘려도 씻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는 수술 후 배터리 조절을 10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전압을 0.1 정도 올려주면 무난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2022년 5월 9일 오른쪽 다리 무겁다. 무릎 아래부터 발바닥까지 무거우며 끌림 현상과 힘 빠진 증상이 있다. 약을 아무리 늘려 먹어도 오른다리의 무거움과 끌림 현상은 좋아지지 않으며 힘 빠진 증상으로 오른쪽으로 몸이 기울어진다. 5월 18일 왼쪽 기계 0.1 올리다. 오른쪽 다리 끌리고 무거운 증상 좋아졌다. 이번에는 8개월 만에 조절하게 되니 전범석 교수님, 갑자기 왜 안 좋아졌지? 하시면서 기계 작동 여부를 체크하셨고 조금 이상하다는 곳을 발견하였으나 큰 문제가 아니라고 지나갔다. (8월 12일) 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 다리의 무거움 때문에 약을 넘치게 먹었으나 무거움은 해소되지 않고 이상운동증과 말의 어눌함만 생겼다. (8월 28일) 하루 종일 먹을 약을 오전에 다 먹음으로써 이상운동증만 생기고 왼쪽 다리 무거움과 다리 끌림, 다리 힘 빠짐, 발목의 뒤틀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걸을 때 왼쪽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고 끌림이 있다. 9월 2일 백선아 교수님 외래 진료 후 오른쪽 기계 0.1 올리다. 예전 같으면 기계 올린 후 다음 날이면 다리 무거움도 없어지고 약 조절만 하면 컨디션이 좋았는데 이번에는 왜 이리 힘이 드는지요. 다리 무거움이 조금씩 없어지더니 9월 4일 오후 5시 이후에는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부터 힘이 빠지면서 걷기 힘든다. 9월 7일 오후 5시부터는 왼쪽 다리 힘 빠짐으로 한 발짝 떼기도 힘들다. 9월 8일 다리 무거움은 없어졌다. 그러나 다리 힘 빠짐으로 걷는 것이 힘들어지자 약만 자꾸 늘어난다. 어느 날은 왼쪽만, 어느 날은 오른쪽만 힘 빠짐이 있지만 또 어느 날은 양쪽 다리 힘 빠짐도 있다. 오른쪽 다리 힘이 없어 왼쪽으로만 힘이 들어가니 왼쪽 허리와 골반 통증이 밀려온다. 9월 14일 백선아 교수님 외래 진료 후에 양쪽 기계 0.1 올리다. 다리 힘 빠짐은 좋아지지 않고 평상시 먹던 약의 분량을 100% 늘려서 먹다 보니 이상운동증만 생긴다. 오른쪽 다리 힘 빠짐은 많이 좋아졌지만 왼쪽 다리 힘 빠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걷기 힘들어진다. 9월 28일 전범석 교수님 외래 진료 후에 오른쪽 기계 0.1 올렸다. 왼쪽 다리 끌림과 힘 빠진 증상 때문에. 1. 왼쪽으로 몸 쏠림 현상이 심하다. 2. 허리가 펴지지 않고 앞으로 넘어지려 하면서 종종 걸음 걷다가 넘어진다. 3. 어지러워서 똑바로 설 수가 없다. 4. 허리와 골반 통증이 심하다. 10월 5일 1.
왼쪽 다리 힘 빠짐 좋아졌나 했더니 이제는 이상운동증으로 걸음을 걷는 게 고개를 하는 듯하다. 2. 왼쪽 다리 이상운동증과 발목의 뒤틀림 그리고 까치발걸음을 한다. 3. 오른쪽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다. 4. 뻣뻣하고 굳는다. 10월 6일 1. 머리 감는데 오른쪽 손이 둔하다. 2. 11시경 볼일 보러 나가는데 약효가 정상일 때 왼쪽 다리는 지극히 편한 반면 오른쪽 다리는 무릎 아래로 힘이 빠지면서 다리가 끌린다. 약이 적정량일 때 왼쪽 다리는 편하고 오른쪽 다리는 힘이 빠지면서 발이 바닥에 끌린다. 약이 좀 많을 때 1. 왼쪽 다리 까치발걸음과 발목의 뒤틀림 현상 그리고 이상운동증이 심하다. 2. 오른쪽 다리는 편하다. 10월 2일 전범석 교수님 외래 진료 후에 왼쪽은 올리고 오른쪽은 내리고. 10월 15일 무릎 아래 힘이 빠져서 걷는 것도 힘이 들고 어디가 좋다 나쁘다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10월 18일 1. 왼쪽 다리 힘이 없다. 2. 오른쪽 다리는 가볍고 보폭도 큰 반면에 왼쪽 다리는 힘이 없고 발도 끌리면서 보폭도 짧다. 오늘은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건지 검사를 했다. 결과는 3번 전극점의 쇼트, 즉 합선이다. 1번과 3번의 전극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3번을 켜면 0번이 따라서 켜졌다고 합니다. 결론은 전류가 많이 흘러서 몸에 좋지 않았다고 하네요. 3번을 켜지 못하니 1로 맞추고 귀가. 전극을 맞춘 후 3개월 만에 안정적이고 좋았다. 10월 20일에서 21일 오른쪽 다리 힘 빠짐이 심하다. 10월 22일 1. 왼쪽 다리 힘 빠짐이 심하다. 2. 머리 감을 때 왼손을 쓸 수가 없다. 3. 허리는 무어라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 4. 왼발 슬리퍼 신거나 벗는 게 안 된다. 5. 왼쪽 쏠림 현상이 심하다. 6. 구둠이 심하다 보니 통증도 심하다. 7. 다리 힘 빠짐으로 걸을 수가 없어서 기어다닌다. (10월 24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죽고 싶을 만큼 통증과 더불어 왼쪽 힘 빠짐과 쏠림 현상이 심하다. 왼쪽 몸은 편마비가 된 듯하다. 1. 방향 전환이 되질 않는다. 2. 슬리퍼 신거나 벗는 게 잘 되질 않는다. 3. 머리 감거나 타올로 말리는 동작이 잘 되지 않는다. 4. 약을 정상적으로 먹으면 아예 걸을 수가 없다. 5. 바닥에서 일어나려면 최소 10분에서 20분이 걸린다. 6. 표현하기 힘든 통증으로 죽음까지 생각한다. 10월 26일 전범석 교수님 외래 진료 후에 A로 연결했을 때 오른쪽 다리 뻣뻣함과 무거움, 부종,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고 앞으로 쏠림 현상과 넘어지려 하는 것이다. B로 연결했을 때 A로 연결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의 70%는 해소가 되었지만 힘 빠짐과 마비 증상은 개선되지 않는다. 11월 2일 전범석 교수님 외래 진료 후에 1번과 2번 전극 연결로 귀가. 1. 그동안 힘들었던 왼쪽 몸의 힘 빠짐 마비 증상이 좋아졌다. 2. 언어가 되지 않아 힘들었던 2개월, 이제는 말을 할 수가 있어서 행복하다. 3. 다리의 뻣뻣함과 무거움, 부종, 무릎에 구부러지지 않았던 것, 앞으로 쏠림 현상과 넘어지려 하던 것 90%는 해소되었다. 3개월여 동안 힘들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듯하여
이제는 웃을 수도 말할 수도 이렇게 글을 쓸 수도 있기에 행복합니다. DBS 수술하신 환우님들, 수술한 지 오래되면 합선이 될 수도 있다 하니 몸 관리 잘 하시고 컨디션 유지하시면서 평소와 다른 몸에 이상이 있으시면 먼저 병원 내원하셔서 교수님과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을 보호자한테 의지하는 분도 계신 거로 아는데 아무리 보호자가 잘 챙긴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내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술하신 분들은 기계와 약이 같이 가기에 약 조절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몸의 변화를 잘 표현해야 힘들 때 더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3주 만에 이렇게 좋았을 때의 몸 상태로 90%까지 올렸다는 것은 평소 제가 몸의 변화를 충실히 체크하고 기록하는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킨슨병 환우 여러분, 오늘도 힘드시겠지만 치료제가 나오는 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